자, 이번 시간은 31페이지 함수의 극한 응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극한 성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었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하고 쌤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 극한 성질이 뭐였냐면 어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x가 a를 향할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해서 서로 둘 다 수렴했을 때 fx와 gx가 모두 x가 a를 향할 때 수렴했을 때 그 fx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k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f의 극한값인 l과 곱해지는 이 원리와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지가 fx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 이런 함수들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때에는 얘네 둘 다 수렴했으니까 그냥 그 수렴한 결과값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이 나눌 때에는 이 극한값이 분모로 들어가는 이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우리가 주의를 했었죠. 자, 그럼 이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참고집 문제가 나오는데 센 15페이지 유형 6번을 한번 펴볼게요. 68번, 69번에 대해서 이 참거짓 고르기 문제를 한번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한번 그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그럼 68번의 기억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x가 a를 향할 때 fx와 x가 a를 향할 때 fx 곱하기 gx, 딱 이 둘은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럼 누구를 물어봤냐면 그때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라는 함수와 fg가 곱해져 있는 이 함수의 극한값만 수렴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수렴하는 두 극한값을 알 때에는 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의 극한값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gx를 만들어 볼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fx, gx 곱해져 있는 함수에서 누구를 fx를 나눠준 이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 나눈의 극한값은 우리가 이제 약분이 되면서 gx만 남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결국 gx의 극한값이 될 텐데, 근데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수렴한다고 하는 이 두 함수를 뭐 해버렸어? 나눴죠. 그럼 수렴한다고 하는 두 함수를 나눴을 때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그 뒤에 나누는 그 함수의 극한값이 몇이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이 나누는 f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fx가 0으로 수렴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항상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기억번은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면 되냐면은 이 문제를 저기 69페이지 밑에 있는 디귿번 보기로 끌고 가면은 참이 돼요. 왜냐면 디귿번은 기억번이랑 위에 문제 기억번이랑 똑같은데 끝에 뭐가 있죠? fx가 0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바로 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참이 되는 거야. 69번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구분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때는 수렴한다고 하는 두 함수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나누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나누어야 될 때는 그 나누는 함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때만 참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니은번도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 68번에. 자, 68번은 똑같이 fx의 극한값과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함수로 gx를 만들려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에서 gx분의 fx를 나눠줘야지만 뭐가 돼? 얘가 역수되면서 약분되고 gx가 되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이 마찬가지로 존재하려면 이 나누는 함수인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도 없으니까 니은모도 기억번과 같은 이유로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디귿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디귿번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분의 fx가 이렇게 둘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때 fx를 극한값 존재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 두 함수를 gx랑 gx분의 fx라는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fx가 만들어지고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두 함수를 곱했을 때에는 얘가 0이 되든 안 되든 항상 극한값은 존재했었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68번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는 항상 존재하는데 나눴을 때에는 그 나눈 함수의 극한값이 0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꼭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69번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거는 이제 기억번이랑 리을번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기억번부터 한번 볼게.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하면 얘도 안 합니다라는 이 말인 거야. 존재하면이 아니라 존재 안 하면이니까, 자, 이런 존재 안 하면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발례를 찾아야 돼요. 발례. 그럼 발례를 어떻게 찾을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볼 텐데, 자, 문제 한번 계속 읽어보자. fx,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누구?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이럴 때 발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이 참고집 문제에서 발례 몇 가지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발례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 fx 함수가 좌극한에서는 1이야. 근데 함수값부터 우극한까지는 마이너스 1인 이 함수가 f고 반대로 gx는 좌극한까지는 마이너스 1인데 함수값부터 우극한까지는 1이야. 자, 이렇게 됐다라면 이게 gx라면 fx랑 gx를 더한 함수는 좌극한끼리 더하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 그럼 몇이야?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는 그냥 쭉 0이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함수값 또한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0일 거야. 그리고 우극한도 보자.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또 더하면 0이겠죠. 다시 말해서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려. 누가? fx랑 gx가 더한 함수가. 그럼 봐봐. fx랑 gx가 모두 0에서 불연속이죠. gx도 0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두 함수를 더한 함수는 0에서 뭐가 돼버렸어? 연속이 돼버렸죠. 뭐야. 쏘리. 다시.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둘 다 더한 함수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됐지.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얘는 존재해버렸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예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 요거 정리 꼭 해주시고 자, 리을번 한번 가볼게. 자, 리을번이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왜 거짓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 함수와 gx 함수가 어떻게 돼 있대? gx가 fx보다 항상 어떻대? 크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x가 a를 향할 때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가 이거이면 이거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왜 거짓이 되냐? 바로 여기서 요거 등호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gx가 양의 실수 전체 범위에서 gx가 fx보다 위에 존재하더라도 무엇만큼은? 극한값만큼은 어떨 수가 있다고? 같을 수가 있다고. 자,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 생각상 어떻게 위에 있는데
항상 위에 있는데 같아질 수가 있어?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발예로 그래프를 하나 외워놓으면 편해요. 자, 어떤 그래프를 외워놓으면 좋냐면은 예를 들어 누구랄까 fx가 낮으니까 낮은 fx를 위로 볼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리는데 여기 1이라고 쳐보자. 여기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어. 오케이. 함수값은 예를 들어 여기야. 0이야. 자, 얘가 f.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 gx는 y는 1이라는 함수야. 자, 그럼 봐봐. fx랑 gx가 이 관계인지 한번 볼게. 왜냐면 문제에서 fx, gx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은 없죠. 문제에서 그냥 이런 관계다로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떨어져 있는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보면은 지금 y는 1이라는 함수는 이쪽 다시 말해서 y축 왼쪽과 y축 오른쪽에서는 항상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죠. 검은색 함수가 fx야. 항상 아래에 있지. 그리고 원래는 이 부분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게 성립 안 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다 붙였어? 여기다 붙였으니까 이 0인 지점에서도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성립하는 그래프라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놓고 fx도 gx도 다 0으로 한번 극한값을 보내볼게. 그러면 fx의 극한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몇을 향해? 1을 향하죠. 그러니까 fx의 극한값이 1인데 gx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극한값이죠. 그래서 gx의 극한값도 1이래. 그러니까 극한값이 어떻게 돼? 같아져 버렸죠. 물론 항상 같은 건 아니지. 이쪽 부분을 보면 1이지만 얘는 1로 가니까 극한값이 더 작죠. 그래서 작다도 맞지만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같을 수도 있다. 함수가 항상 위에 있더라도 극한값만큼은 같아질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항상 그보다 위에 있는 건데 극한값은 뭐야? 향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1로 향하기 때문에 1에 도달하진 않지만 1로 향하기 때문에 그 향하는 부분은 서로 같아질 수 있다 라고 봐서 요거 꼭 등호가 붙는다는 거. 이게 오늘 이따가 두 번째 영상에서 할 샌드위치 정리에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럼 또 어디에서 애들이 질문이 많았냐면 18페이지 87번과 91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가우스 함수인데 우리가 선생님 저번에 가우스 함수 쪽에서는 1탄, 2탄, 3탄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1탄은 뭐였어? 리미트 x가 정수를 향할 때. 그럼 여기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87, 91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할 때의 가우스 함수는 어떻게 처리할지야. 그리고 마지막 3탄이 그래프라고 했죠. 자, 오늘은 이 2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우선 1탄 잠깐만 정리하자면 리미트 x가 정수를 향하는데 우극한에서 향하냐, 리미트 x가 정수를 향하는데 좌극한에서 향하냐의 가우스 x의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값은 우극한은 그냥 그 정수 대입한 값이 나오고 좌극한은 그 정수를 대입한 값보다 하나 작게 나온다 했던 게 저번 1탄 내용이었죠. 그러면 2탄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x가 무한대로 향할 때의 가우스는 뭐 해줘야 된다? 우리가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우스를 풀어줄까라는 건데 몇 가지 예시를 들고 한번 풀어볼게요. 가우스 2.7은 2라는 건 다 알고 있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어떻게? 2.7 빼기 0.7이라고 이렇게 풀어줄게요. 일부러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저번에 했었지. 얘도 마이너스 1.5 빼기 0.5가 되고 가우스 3은 그냥 3 빼기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적었냐면 자, 봐봐. 이 안에 들어있는 애를 그대로 내보내준 후에 그 뒤에 빼지는 결과물은
결국 소수점이죠. 0 이상 1 미만에.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X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X 내보내고 빼기 K라고 한 후에 K는 0 이상 1 미만의 어떠한 상수겠구나 라고 그냥 이 작은 상수 정도로만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스를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87번과 9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그럼 한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할 때 x분의 8 가우스 2분의 x 뭐 이런 값을 구해달래.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x분의 8을 적어준 후에 이 가우스를 어떻게 풀자고 2분의 x 빼기 k 어떤 상수 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래 놓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하는데 얘를 분배 한번 해볼게. 그럼 4 되고 빼기 x분의 8k가 되죠. 그럼 이 값의 극한값 무한대를 보내겠다는 건데 x가 지금 현재 얘밖에 없죠. 그럼 분모가 무한대를 가버리는데 위에는 8 곱하기 0. 얼마야? 어차피 상수겠지.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는 상수는 우리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과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쫄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떻게 해도 돼? 그냥 가우스 무시하고 둘 곱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요거는 좀 빠르게 구하는 건데 우리가 서술형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서술형 했을 때는 K 적어주고 K는 0 이상 1 미만의 상수다. 요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하면 저번에 했던 거 극한의 응용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럼 셀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이야.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다시 개념원리 31페이지 4번 함수의 극한 응용을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이 극한의 성질 말고 다음에 배웠던 게 바로 뭐였어? 정형과 부정형이었죠. 그 부정형은 네 가지가 있었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마다 풀이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식조작을 했는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오늘 할 응용은 이 두 가지예요. 0분의 0꼴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주는 게 오늘 내용일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1페이지 1번 미정계수의 결정하고 나와있죠. 그러면서 1번에 이런 말이 있어. 뭐라고 있냐면 자, 어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a를 향할 때 얘는 그렇죠. gx분의 fx가 뭐한대? 수렴한대요. 수렴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플러스 어떤 결과물을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의 결과물이 0으로 향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냐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값 또한 몇으로 수렴하게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얘를 증명한다면 바로 이걸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성질로. 봐봐. 이 함수가 수렴해. 이 함수도 수렴해. 그럼 두 함수를 뭐한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수렴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둘 중 둘을 곱하자 이거야. 다시 말해서 gx분의 fx 곱하기 gx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결국 누가 돼? 얘가 약분되니까 fx의 극한값이 되죠. 근데 얘의 극한값은 L이었고 얘의 극한값은 0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극한값은 0이 되죠. 누구의? fx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내용에다가 누구를 추가하면 이번에는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된다는 걸 추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누구? 분모의 극한값 또한 0이 된다 라는 게 증명이 돼요. 단 이 두 번째 증명에서는 이
분수의 극한값이 몇이 아니라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해야만 해.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를 증명한 것처럼 얘와 얘를 가지고 gx를 만들 때 이번에는 fx에서 gx분의 fx를 나눠야지만 gx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나눈 녀석의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봐봐. x를 향할 때 자 fx의 극한값은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럼 0 나누기 얘의 극한값이 l이었는데 이게 수렴하려면 이 나누는 식의 극한값은 몇이 되면 안 된다고 아까 배웠었지? 0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자의 극한값도 분모의 극한값도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얘가 0이 아니라면 0 나누기 어떤 상수는 0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는데 뭐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 되거나 분자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모의 극한값이,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걸 분모에다가 대입한 값이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분자에다가 극한값 a를 대입한 값이 0이 되는 거야. 애들이 대입을 안 하고 0이다를 식 세워서 엄청 틀리거든. 꼭 기억해.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만든 게 0인 거야. 그냥 분모가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2번 가기 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풀면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32페이지의 내용 시작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13번에 1번 증명해보자.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x 빼기 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4분의 1로 수렴했대. 분모, 분자, 분수식의 극한값이 수렴했대요. 근데 분모의 극한값 봐봐. x가 1을 향할 때 x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1을 대입한 그 극한값은 0이죠.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분자의 극한값인 1을 대입한 a 플러스 1 빼기 b가 0이라고 적어줘야 돼. 애들이 보통 어떻게 적어서 문제를 진행이 안 되냐면 그냥 분자가 0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 다음에 할 게 없거든. 그래서 반드시 대입을 한 극한값이 0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럼 이 식에서 b만 넘어가 보자. 그럼 어떻게 돼? 는 b가 되겠죠. 이 말은 뭐야? b 자리에 루트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달라는 뜻이겠지. 자, 이렇게 넣고서 보니까 분모도 0으로 향하고 분자도 1 대입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지워져서 0으로 향하죠.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버전이 되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근데 무리식이 있는 버전이니까 뭘 해줘야 돼?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잠깐만, 아까 b가 몇이었죠? 여기다 적어볼까? b는 루트 a 플러스 1이었지. 이따 필요하니까. 자, 할 때 x-1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루트 a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 분의 얘는 앞에 거 제곱 a 플러스 x, 뒤에 거 제곱 a 플러스 1을 빼니까 a 지워지고 빼기 1 하면 위에 분자는 결국 x-1이 나와. 자, 0분의 0꼴은 유리화 후에 뭐 했어요? 약분했죠? 그래서 분자가 결국 1만 남는데 그 극한값이 4분의 1이래. 그러면 극한값이니까 1을 대입해야 되겠죠, x에. 그럼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1 결국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애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몇이 돼야 돼? a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a 자리에 3을 대입하자. b는 루트 4, 다시 말해서 b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분수함수의 식이 수렴하는데,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향할 때는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향함을 이용해서 b로 치환을 할 수 있었고, b 자리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0분의 0꼴 문제 풀듯이 그대로 진행을 해줬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놓고, 자, 하나 더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요거는 지워보자.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2에 얘가 3분의 1이래.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냐면 이번에는 보니까 똑같아요. 분수함수의 식이 극한값이 수렴했는데 0이 아닌 애로 수렴했죠. 근데 분자의 극한값이 이번에 얼마야? 0이죠. 2를 대입하면 0이지. 0이 아닌 애로 수렴했는데 0이야. 그럼 얘도 몇이어야 돼? 극한값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한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뭘 조심해야 돼? 얘 자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적어버리면, 분자 0 됐으니까 분모도 0이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b만 남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되겠죠. 일단 이 식은 키핑. 자, 그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 b 자리에 또 얘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건데, 일단 보여주기는 할게. 여기다가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적고, 정석적으로 푸는 법은 보여주긴 할 텐데 비추 일단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얘를 잠깐만, 이게 4지?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럼 a 마이너스 2 되죠. 이렇게. 그럼 얘가 x에 2랑 a 마이너스 2에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 붙어서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죠.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이게 마이너스 4겠지? 쏘리. 아까 여기다 대입한 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나머지 넣으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2. 자, 그럼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겠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돼서 약분 1 되고, 그러면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분모는 a 플러스 4, 분자는 약분해서 1 됐죠? 그게 3분의 1이다. 아,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얘가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 2 집어넣어서 0 된다라는 식 얘는 똑같이 구해주는데, 잘 봐봐. 이것도 안 구해도 돼요. 사실은 얘도 안 구하고 그냥 해볼게. 자, 얘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말. F2가 0이네. 고등학교 1학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했던 사람이라면 얘의 의미를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fx는 x-2로 나누어졌을 때 몫이 qx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 다시 말해서 x-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라는 뜻인 거죠. 이 자체가. 이건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연습했었지.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그냥 x-2에 끝에가 b 나오니까 뭐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b 해도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x 플러스 a는 안 되겠죠. x 플러스 p 정도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쳐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돼서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p분의 1이 될 텐데 그게 3분의 1이죠. 그러면 p 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p에다가 몇 대입해? 1을 대입해버려. 그리고 얘 전개해봐. 더해서 a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곱해서 b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맞죠? 자,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고. 다시, 얘가 2 대입해서 0 됐다. 인수 x-2 갖고 있는 식이겠구나 해서 2차 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2와 1차식 더 최고차항 1로 놓고, 그래서 얘를 p로 놓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 푼 다음 p값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전개해버리면 a값, b값이 더 빠르게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